안녕하세요. 고뇌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50대 남성 건강하고 시금치 분말, 이거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좀 따져봐야 할 게 많죠. 그렇죠. 시금치 분말이 뭐 산화질소, 이걸로 혈관에 좋다고 하는데 진짜 발기 기능까지 개선 효과가 있냐? 이건 좀 다른 얘기 같고 또 결정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옥살산이라고. 아,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재적인 이점하고 명확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왜 하필 시금치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50대 넘어가면 남성분들 발기 문제가 사실 혈관 건강 문제랑 관련이 깊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 저하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시금치에 질산염, 이게 엄청 많다고, 그래서 이게 핵심 성분이다, 이런 접근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몸속에서 재미있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시금치를 먹으면 그 질산염이 일단 몸에 싹 흡수돼요. 그러다가 침샘으로 다시 모였다가 입안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 우리 입안에 있는 그 유익균들이죠.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줘요. 이게 진짜 중요한 단계예요. 아, 입속 세균이요? 우리가 보통 없애려고 하는 그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착한 세균인 거죠. 이 아질산염이 다시 몸에 흡수돼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뭐 예를 들면 운동할 때처럼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산화질소, 그러니까 NO로 변환되는 거예요. 아하, 입안 세균이 그렇게 중요할 줄이야. 그럼 그 산화질소가 혈관에는 어떻게 작용하는데요? 혈관이 넓어지니까 피가 더 잘 흐르겠죠. 그게 바로 발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너무 센 살균 구강청결제 같은 거 쓰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쓰면 이 중요한 박테리아까지 죽여서 질산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요. 허허, 재밌네요. 근데 이론은 알겠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진짜로 시금치 분말 먹으면 발기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아,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식이질산염,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 질산염이 혈압을 조금 낮춘다는 연구는 꽤 있어요. 뭐 하루에 한 180mg? 그 정도 먹으면 혈압이 약간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죠. 혈압 말고요? 직접적으로 발기 기능 지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IEF 같은 거. 네. 근데 시금치 분말 자체가 그 IEF 점수를 의미 있게 개선했다, 이런 직접적이고 좀 규모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는 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딱 집어서 발기 기능 개선,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죠.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럼 혹시 비아그라 같은 약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작용 방식이 다른가요? 아, 네, 완전히 다릅니다. 비아그라 같은 PDE5 억제제는 이미 몸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시금치 분말은 애초에 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 즉 질산염을 공급해주는 것에 가깝죠. 아하, 원료 공급이군요. 그럼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근본적인 혈관 기능을 좀 돕는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뭐 부가적으로 운동 능력, 근지구력 향상 얘기도 나오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제한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양은 어느 정도나? 일단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질산염 기준으로 한 186mg에서 뭐 많게는 500mg 이상, 그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제품마다 함량이 너무 달라요. 어떤 건 엄청 높고 어떤 건 거의 없고, 그래서 라벨 확인이 진짜 필수고요. 아, 제품마다 차이가 크군요. 네.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 뭐 길게는 한 달 이상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꾸준히요? 네. 그리고 뭐 팁이라면 먹을 때 바로 삼키지 말고 입안에 잠깐 머금고 있으면 아까 말한 그 박테리아 작용을 좀 도울 수 있겠죠. 오, 입에 머금기. 아, 그리고 위산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이게 산화질소 전환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하고요. 아, 고려할 게 많네요. 그런데 이제 슬슬 가장 좀 걸리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안전성 문제요. 괜찮을까요, 정말?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시금치 분말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옥살산 함량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옥살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특히 분말은 생시금치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어서 문제가 더 커요. 농축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연구들을 보면요. 소변으로 나가는 옥살산 양이 조금만 늘어도 신장 결석 위험이 확 올라간다고 나와요.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예전에 결석 앓으셨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주의해야 해요. 혹 신장 결석이라니 이거 무서운데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옥살산 흡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가 칼슘이 많은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칼슘이요? 예를 들면? 네,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거요. 칼슘이 장 안에서 옥살산이랑 먼저 딱 달라붙어서 흡수 안 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물을 정말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0잔 이상 마셔서 소변으로 옥살산을 계속 씻어내는 거죠. 아, 칼슘이랑 물 꼭 기억해야겠네요. 혹시 다른 약 먹고 있는 경우엔 괜찮나요?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거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심장약으로 쓰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으로 된 질산염하고 비아그라 같은 약을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위험해요. 절대 안 돼요. 네네. 근데 시금치 같은 음식에 든 질산염은 효과가 훨씬 약해서 이걸 같이 먹는 게 절대 금기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약해도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커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기부전 치료제나 아니면 혈압약을 이미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혈압 위험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죠. 아, 역시 상담이 필수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옥살산 위험 때문에 좀 꺼려지는데 혹시 질산염 효과는 얻으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대안 있어요. 옥살산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차라리 비트루트 분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루트요? 네, 비트루트도 질산염이 엄청 풍부한데 옥살산 함량은 시금치보다 훨씬 낮거든요. 훨씬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옥살산을 제거하고 질산염 함량을 딱 맞춰놓은 그런 표준화된 추출물 제품들도 요즘 나오고 있고요. 아, 비트루트나 표준화 추출물 대안이 있긴 있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분말에 든 질산염, 이게 이론적으로는 혈관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다. 하지만 발기 기능 자체를 개선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농축된 옥살산 때문에 신장 결석이라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이거 맞죠? 정확합니다. 어떤 건강 관련 선택이든 잠재적 이득보다는 안전성이 무조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장결석 과거력이 있거나 관련 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먼저 상담하시고요. 정 드시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옥살산 위험 줄이는 방법, 칼슘이랑 같이 먹고 물 많이 마시는 거, 이거 꼭 지키시거나 아니면 더 안전한 대안, 비트루트 분말이나 표준화된 추출물을 고려하시는 게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네, 정말 명심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효과는 아직 좀 불확실한데 신장결석 같은 꽤 심각한 위험이 따라온다. 그런데 어쩌면 더 안전하고 효과가 검증된 대안, 비트루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자연적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과 복잡성을 감수할 의향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